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와 헬스케어 학과의 겸임 교수를 하고 있는 박주영입니다. 여러분들과 신사업 실행에 대해서 10번째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사업 실행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비즈니스의 기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그리고 비즈니스를 실행하고 성장시키는 그 단계로 두 가지로 나뉘죠. 우리는 그 전 단계인 비즈니스의 기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지금 10번째 시간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도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의 아이템을 도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그리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단계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항상 사실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계획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들을 정리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도 잘 그런 식으로 한번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또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정과 마일스톤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것을 시각화하고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배우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본격적인 실행 전략을 짜는 건데,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이 시간에 첫 번째로 목표 설정하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항상 하듯이 세 가지의 챕터로 나뉘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챕터, 우리 사업의 목표를 알고 있는가?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두 번째, 목표를 향한 단계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배워봐야겠죠. 세 번째 챕터, 목표를 관리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한번 비즈니스적으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사업의 목표를 알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사업의 아이템이 정해지고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돼서 그에 필요한 자원들까지 준비가 다 되고 나면 우리의 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업의 과정을 배를 몰고서 큰 바다에 나가는 것에 비유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종종 있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대한 열정이 좀 부족하거나 조금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기회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그런 것이 굉장히 잦은 사람들한테 당신이 탄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놓이면 함께 배를 지키기보다는 옮겨 타가려고 한다, 딴 데로 옮기려고 한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하죠. 사업을 배에 비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이유가 뭐냐면 사업 조직이란 배가 망망대해에서 잘 떠다니면서 가고자 하는 항구에 도착하는 상상 속의 어떤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이게 마치 어떤 것 같으냐면 기업이나 사업 조직이 외롭고 힘든 과정을 막 거치면서 결국에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과 그 어떤 목표 지점으로 도달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도착하려는 그 항구를 목적지라고 본다면 사업에서의 목표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탄 배가 어디로 가는지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모두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초기 준비 단계에 필요한 중요 항목으로는 사업의 목표 설정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사업의 목표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함께하는 동료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흔히들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그야말로 우리 배가 도착할 항구를, 목표 지점을 다들 제각각 다르게 상상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최대한 측정 가능한 수치를 동반해서 정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매출, 시장 점유율, 경쟁 순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목표가 항상 수치로 표현되기 원활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다 같은 내용은 상당히 정성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도, 이 내용들도 수치화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객의 만족도를 설문의 점수 형태로 직접 연동할 수도 있고, 고객의 만족도를 AS 접수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비교해서 설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라는 것이 달성을 했는가, 달성이 됐는가 못 됐는가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챕터, 목표를 향한 단계별 준비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업의 목표가 동종 업계의 시장 70%를 점유하고 업계 1위를 달성한다 라는, 예를 든 겁니다만, 이런 거창한 내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번 사업을 개시하고 한 달 이내에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슈퍼맨 같은 스타트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나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해당 사업 조직이 이런 목표를 5년 내지는 10년 만에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말이 된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 사업 조직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사업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반드시 중기 또는 단기별 목표로 세분화돼서 설정되어야 되는데, 중단기 목표가 누적돼서 최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연계성과 구체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0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마도 전기 5년과 후기 5년의 계획이 수립될 것이고, 전기 5년에 대해서도 각각 1년씩 단계에 따라 목표와 계획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초기 1년에서 2, 3년 정도의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인 실행 목표가 구성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월별, 주별 이런 아주 단기적인 디테일한 계획까지도 표현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단계별 목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한 진척 상황을 추적하고 조정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도입하는 것들이 바로 조직 관리 또는 성과 관리를 위한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하자면, 사업 조직이 설정한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명확해지고, 그 목표를 향한 구간별, 단계별 목표와 그에 필요한 업무 수행 내용을 정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1년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수단까지 준비가 되고 나면, 이렇게 준비가 되면서 사업의 목표를 향한 모든 준비가 한번 1차적으로 일단락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챕터, 목표를 관리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한 번씩 겪다 보면 꼭 우리가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으로 노력했던 여러 가지 방법이나 과정들이 생각날 때가 가끔 종종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 직원들한테도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각자의 대부분의 사회생활의 경험들은 다 다르지만,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경험들은 다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랐다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얘를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는 것들로 예를 가끔씩 들어서 제가 말씀을 잘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실제로 비즈니스 하면서 많이 듭니다. 당시에는 어설펐지만 그래도 혼자서 책상 앞에 앉아서 했던 여러 가지 고민의 과정들을 잘 기억해 보면은 어떻게 내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잘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팩트들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팩트가 있느냐. 자, 첫 번째, 객관적인 팩트를 인식하는 단계를 먼저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에 나의 현재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제 성적표는 아닙니다. 제 성적표는 아니고 샘플로 가져온 거고, 과목별 점수를 확인하는 거죠. 성적표를 일단 확인해야 되는 거죠. 팩트를 봐야 되니까. 이게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으로는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내 현황을 파악했으면 내가 실제로 어떤 성향이고 어떤 점에 문제와 장점이 있는지를 다 파악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있을 거고 잘 안 나오는 과목, 또는 잘 나오지만 불안한 과목, 그리고 또 약한 과목,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다 파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고 나서 해당 과목 중에서 특별히 약한 파트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죠? 그 다음에 결국엔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다. 이렇게 되면 뭐냐, 해석하자면 내가 약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보완해서 다음번 시험에서는 전체 평균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구체적인 공부의 실행 계획을 잡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보셨죠? 뭐 지금 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뭐 이쁘게 하진 않았더라도 각자의 방식대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이런 실행 계획을 짜는 것, 액션 플랜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매번 시험을 칠 때마다 한 번에 다 해결되진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우리 학창시절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막 공부를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쨌든 시험을 칠 때마다 늘 고민해야 할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그나마 횟수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나아져 가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사업이란 게 이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하는 목표하는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이런 뭐 유사한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처럼 비즈니스도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 객관적인 팩트를 인식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성과 지표라는 걸 씁니다. 보통 KPI라는 용어로 대체되는 게 있는데 꼭 KPI만 성과 지표로 있는 건 아니고 성과 지표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씁니다. 이걸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점수표를 받아본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성과 지표라는 걸 구성하고 이를 위한 측정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 내에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회의체가 될 수도 있고 성과에 대한 사내 대시보드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정기적인 어떤 보고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후에 파악된 문제점에 대안을 찾는 과정을 수행하는 겁니다.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대시보드 같은 툴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 부분 시각화된 현황 파악이 가능한데, 이런 다양한 툴을 활용하거나 특정 협업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방안을 도입해서 대안 도출의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재료로 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이론에 밟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씩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이론적인 비즈니스의 전문가들을 회사에서 초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조차도 실제로 그 비즈니스에 직접 참여하면 사실은 비기너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실력이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의 어떤 성과는 직접 그 현업에 빠져들어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움직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자면 남의 비즈니스 함부로 쉽게 판단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성공한 비즈니스는 또 성공했기 때문에 존중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패했던 비즈니스들을 학생 중에도 가끔씩 그런 경우 봤거든요. 되게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기가 직접 그 비슷한 환경에 놓였을 때 자기는 그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 불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목적들은 사업의 목표를 객관적인 대상으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수준의 주관적으로 내가 스스로 컨트롤러블한 운영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을 그냥 구경만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사업의 목표도 구경하거나 관망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다듬고 평가하고 조정하면서 관리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야만 그 목표가 나의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